KKMD 406화 말레이시아 중거리 방공 시스템 수주전에 천궁으로 도전하는 LIG 넥스원, 노르웨이 콩스버그와 한판 승부 벌인다? 2022년 4월 9일 말레이시아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군사 전문지 디펜스 시큐리티 에이시아는 지난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국제 방산 전시회 DSA 2022가 끝난 직후 천궁 블록2로 큰 성공을 거둔 대한민국 LIG 넥스원이 노르웨이 콩스버그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NASAMS를 상대로 말레이시아 공군 수주전에 출사표를 던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시키고 있는 세계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로 동서양 할 것 없이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군비 증강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대한민국이 만든 중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 천궁이 UAE 수출에 성공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부수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UAE는 자주국방에 대한 관심이 특히 큰 나라이며 다른 중동 국가들과는 달리 정치나 종교 같은 부수적인 요인보다는 성능이 얼마나 우수한가 라는 기준으로 무기 체계를 선정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천궁에 관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다가 천궁의 성능과 비견할 수 있는 중거리 방공 시스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라는 순수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UAE 중거리 방공 시스템 수주전에 참가했던 다른 시스템들을 찾아봤더니 미국의 패트리어트 3, 이스라엘 IAI의 바락 AC 천궁과 경합을 벌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중거리 방공 시스템 패트리어트 3 미사일은 MSE라는 개량형이 있는데요. 유효 사거리 90km 이상, 요격 고도 40km 이상이며 종말 속도 마하 7 이상의 고속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 천궁 블록2의 경우 종말 속도 마하 5 이하의 탄도미사일까지 요격이 가능하고 유효 사거리 50km, 요격 고도 20km로 패트리어트 3 MSE에 미치지 못하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취소될 뻔했던 천궁 블록2? 말이 나온 김에 천궁 블록2가 세상에 태어나보지도 못하고 사라질 뻔했던 에피소드를 소개해볼까요? 천궁 블록2는 2000년대 초반 북한의 노동이나 스커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된 물건이다 보니 최고 속도가 마하 5 이하로 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무렵 북한이 무수단 탄도미사일을 고각 발사시키는 바람에 종말 속도가 마하 7에 달하는 탄도미사일 요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패트리어트 3 MSE라면 몰라도 천궁 블록2로 요격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 천궁 블록2 개발 계획이 취소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UAE가 천궁 블록2의 개발을 완료해달라고 우리 정부에게 간곡하게 요청을 해왔고 결국 UAE가 천궁 블록2를 구매하면서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린 것이죠. UAE가 더 우수한 성능을 지닌 패트리어트 3 MSE를 제쳐두고 천궁 블록2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성비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패트리어트 3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은 400만 달러, 한화 약 50억, 개량형인 패트리어트 3 MSE의 경우 발당 가격은 500에서 600만 달러, 한화 60억에 달해 도입하는 입장에서는 가격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해 천궁 블록2의 생산 가격은 한 발당 200만 달러 미만으로 패트리어트 3 미사일의 절반, 개량형 패트리어트 3 MSE 미사일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니 UAE가 우리 정부에게 천궁 블록2를 포기하지 말고 개발을 완료해달라고 부탁할 만했던 것이죠. 쉽게 요약하면 개량되지 않은 패트리어트 3 미사일과 천궁 블록2의 성능은 큰 차이가 없지만 가격은 배로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한때 보수 성향의 한 국내 유명 군사 전문가에 의해 UAE가 이미 계약을 끝낸 천궁 블록2를 포기하고 대신 선택할지도 모른다고 주장되어 논란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바락 에이스는 어떤 성능을 지니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UAE에 의해 선택받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이야기는 동남아시아에 근거하고 있는 군사 전문지 디펜스 시큐리티 에이시아가 2022년 4월 9일 게재한 기사를 함께 살펴본 뒤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말레이시아 왕립공군 RMAF의
중거리 방공 시스템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수주전에 대한민국 방위산업체 LIG 넥스원이 자신들이 개발한 중거리 방공 시스템 청궁 KMSM으로 참가한다는 소식을 알렸다. LIG 넥스원이 말레이시아 공군이 주최하는 중거리 방공 시스템 수주전에 뛰어들면서 경쟁의 열기는 더 한층 뜨거워지는 분위기다.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 DSA 2022에서 노르웨이의 방산업체 콩스버그는 자신들이 개발한 중거리 방공 시스템인 노르웨이 첨단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약칭 NASAMS를 말레이시아 공군에게 제공하며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콩스버그의 언급이 있은 직후 말레이시아 정부는 중거리 방공 시스템 수주전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인 LIG 넥스원이 청궁 KMSM을 내세워 역시 수주전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LIG 넥스원은 얼마 전에 끝이 난 DSA 2022 방산 전시회에 고성능 방공 시스템 청궁 KMSM의 모델을 가져와 직접 전시하기도 했다. KMSM 중거리 방공 시스템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은 서방 세계와 러시아 모두로부터 기술적 DNA를 물려받은 유일한 중거리 대공방어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청궁이라고 불리는 KMSM 시스템은 대한민국의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러시아 업체 알마즈 안테이의 기술 지원을 받아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다. 알마즈 안테이는 S300, S400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S500 시리즈 대공방어 시스템을 만든 회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 군은 MIM-23 호크 대공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청궁 블락1 시스템을 개발했다. 청궁 KMSM 시스템의 표준 구성은 사격 및 교전 통제소 FCC 1대, 다기능 레이더 MFR 1대, 그리고 최대 8개의 미사일을 운반할 수 있는 여러 대의 이동식 발사대 TEL로 이루어져 있다. 청궁 KM 시스템의 X밴드 수동 위상 배열 페사 3D 다목적 레이더는 100km 밖의 표적도 탐지할 수 있으며 최대 40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 KMSM 청궁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또한 15km 고도 높이에 있는 목표물을 유효 사거리 40km로 요격할 수 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 UAE가 35억 달러, 하나 4조 1,500억 규모로 KMSM 청궁 시스템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LIG 넥스원은 큰 성공을 거뒀다. 디펜스 시큐리티 에이시아가 이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유효 사거리 40km와 요격 고도 15km는 청궁 블락2가 아닌 블락1의 스펙입니다. 청궁 블락2는 유효 사거리 50km에 요격 고도 20km이죠.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판매하려는 청궁이 블락1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어지는 기사에서는 아랍에미리트에 판매한 청궁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에 판매한 청궁은 블락2입니다. 아마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혼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사 내용으로만 봐서는 말레이시아에 제한하고 있는 청궁이 블락1인지 블락2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KMSM 청궁 시스템은 다른 업체가 제작한 중거리 대공방어 시스템보다 기술적 성숙도에서 더 높은 신뢰도를 보였고 그 결과 아랍에미리트는 이 시스템을 구매하는데 기꺼이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대한민국이 만든 청궁 KMSM 시스템을 인수하기 위한 최종 협상 단계에 돌입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말레이시아 왕립공군 RMAF 사령관을 맡고 있는 다툭 세리 무후드 아스가르 칸 고리만 칸 장군은 이르면 2024년 RMAF가 7개의 새로운 자산을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RMAF가 운용하게 될 7개의 신규 자산 가운데 중거리 방공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다. 말레이시아 공군 CAP-55 개발 계획에 따르면 제12차 말레이시아 계획부터 시작하여 제15차 말레이시아 계획이 끝날 때까지 최대 4기의 중거리 방공 시스템 배터리를 조달한다는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이번 중거리 방공 미사일 시스템 조달 사업은 현재 이글라, FN6, 레이피어, 저나스, 스타스트릭 등 소수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에만 의존하는 말레이시아 방공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금까지 해외 군사 전문지 디펜스 시큐리티 에이시아가 2022년 4월 9일 게재한 기사 대한민국 LIG 넥스원 말레이시아 공군에게 청궁 중거리 방공 시스템을 제안하다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노르웨이 콩스버그의 NASAMS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특이하게 요격 미사일로 AIM-120 암람 미사일을 사용합니다. 대한민국이 국산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한다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워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국산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NASAMS처럼 지상형이나 해상형으로 파생시켜 사용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문제는 원래 전투기가 가진 운동 에너지를 활용해 사용되어야 할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 암람이 지상에서 발사되다 보니 중력의 영향 때문에 사정거리가 짧아지고 요격 고도가 낮아진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영문판 위키피디아에 언급되어 있는 NASAMS의 유효 사거리는 30km, 요격 고도는 20km 정도로 천궁 블락2보다 떨어집니다. 게다가 NASAMS는 항공기 요격만 가능할 뿐 탄도미사일 요격 기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고요. AIM-120 암람을 요격 미사일로 사용하는 만큼 가격은 천궁 블락2보다 저렴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해외 군사 전문지 Army Recognition이 2022년 1월 27일 게재한 기사에 따르면 헝가리가 10억 달러, 한화 1조 2천억에 NASAMS를 도입한 것으로 나오지만 포대, 배터리의 숫자 및 요격 미사일의 숫자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비교는 어렵습니다. 만약 말레이시아가 저렴한 비용으로 항공기 요격만 가능한 중거리 방공 시스템을 찾고 있다면 NASAMS가 유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LIG 넥스1 역시 항공기 요격만 가능한 천궁 블락1을 제한한다면 가격 경쟁력을 올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천궁 블락2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이스라엘 바락8 MRSAM과 이를 평정할 천궁 블락3의 등장.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바락8 중거리 방공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국방연구개발기구 DRDO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 IAI가 합작하여 만든 바락8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의 경우 최고속도 마하 2에서 3, 유효 사거리 100km, 요격 고도 20km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천궁 블락2와 비슷한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분석되는 바락8 MRSAM 버전은 최고 속도가 천궁 블락2의 절반 수준인 마하 2에서 3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종말 속도가 마하 5 이상 나오는 탄도미사일 요격은 어렵겠지만 대신 사정거리가 100km로 천궁 블락2보다 2배 정도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2월 아제르바이잔이 도입한 바락8 MRSAM이 소련제 구형 탄도미사일을 격추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외 기사도 찾을 수가 있었고요. 앞서 지적했던 대로 미국의 패트리어트3 MSE 미사일은 항공기뿐만 아니라 종말 속도 마하 7 이상의 탄도미사일까지도 요격할 수 있는 최고의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발당 60억에 가까운 놀랍도록 무서운 가격을 자랑합니다. 그런 이유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자연스레 천궁 블락2의 가장 큰 경쟁자로 인도가 자금을 대고 이스라엘 항공우주 산업이 개발한 바락8 MRSAM이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응해 대한민국은 천궁 블락3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천궁 블락3는 현재 수동식 위상 배열 패사 레이더를 A사 레이더로 업그레이드하여 탐지 거리를 늘리고 스텔스 표적에도 대응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천궁 블락3에서 가장 눈에 띄는 업그레이드 요소는 바로 요격 미사일의 성능 강화 부분입니다. 콕 집어서 이야기하자면 마하 7 이상의 종말 속도를 가진 탄도미사일에도 대응이 가능한 패트리어트3 MSE급의 요격 미사일로 개량한다는 내용인데요. 요격 미사일의 속도와 기동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로켓 모터와 측 추력기를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 기술 수준으로 봤을 때 별 어려움 없이 로켓 모터와 측 추력기를 강화시킬 수 있지만 문제는 그렇게 되면 요격 미사일의 크기가 커져야 하고 요격 미사일이 커지면 발사대와 발사 차량의 규격마저 커져야 하기 때문에 개량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국내 기술진들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천궁 블락3 요격 미사일 내부에서 시커를 물리적으로 구동시키는 짐벌 구조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KA 밴드 A사 시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A사 시커는 물리적으로 움직일 필요 없이 레이더 빔을 상하 좌우로 방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A사 시커를 사용하면 추적 및 탐색 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여기 더해 발전된 디지털 회로 기술, 장기 보관형 리튬 전지 기술을 적용하여 유도 체계의 부피를 크게 축소시키고 남은 공간을 활용한다면 더 강력한 출력을 내는 로켓 모터를 탑재할 수 있어 패트리어트 3 MSE급의 속도와 기동성을 창출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대공 유도탄 2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천궁과 LSAM의 미래. 천궁 블락 3 요격 미사일이 완성되면 대한민국의 천궁은 블락 1, 블락 2, 블락 3 요격 미사일을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 방어 체계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블락 1 요격 미사일은 탄도미사일 요격은 불가능하지만 항공기 요격에 오히려 특화되어 있고 가격도 훨씬 저렴합니다. 블락 2 요격 미사일은 종말 속도 마하 5 이하의 웬만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며 블락 3 요격 미사일은 미국 패트리어트 3 MSE급의 성능을 자랑하면서도 비용은 50에서 60% 정도에 불과한 가격 경쟁력을 자랑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중거리 요격 미사일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장거리 요격 미사일 방어체계 LSAM으로 관심이 옮겨지게 될 텐데요. 실제로 천궁 블락 2를 구매해간 UAE부터 LSAM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 있습니다. 적성국 이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자국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죠. LSAM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체계 사드를 대체하게 될 예정인데요. 천궁 블락 2와 마찬가지로 LSAM 역시 사드와 비슷한 성능이지만 가격은 50에서 60% 정도로 억제되어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LSAM은 한국형 SM6와 SM3 개발의 모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상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방송된 내용들은 KKMD 블로그에서도 읽어보실 수 있으며 구글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한 후원 멤버로 가입해 주시면 영상 제작 지원과 더불어 업로드된 영상을 더 일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